안녕하세요. 한경 에어의 첫 프로그램 인생 방정쇼의 진행을 맡게 된 박종하 김소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사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. 피아노.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죠. 저희 어머니가. 네. 계속 이제 4살 때부터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반함없이 계속 쳤어요. 중학교 때까지 했으면 네. 진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마음을 그렇죠. 먹었었는데. 버스 안에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갑자기 왜 피아노를 치고 있지?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했던 행동이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상가수첩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때는. 그래서 그걸 딱 뒤져가지고 피아노 중고 삽니다라는데 무작정 전화를 건 거야. 처음 보이는 데에다가. 오. 전화 걸어서 피아노를 팔아버렸어요. 그냥. 아니, 부모님 안 계실 때. 얘기도 안 하고. 안 계실 때. 보통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이 없이 그러니까. 들어왔구나. 그러니까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뭘 할지 모르지만 뉴욕까지 갔잖아요. 한국에 돌아오기 너무 멀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뭐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끝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경영학과 들어갔거든요. 오. 경영이 가장 기본이 되겠다. 뭘 공부하든지. 음. 경영학과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 한 과목 수업을 듣는 게 있었는데 그 과목이 휴먼 리소스라는 지금은 뭐 인사관리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목을 듣게 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따당 뭐 이런 소리를 들었죠. 이건 뭐지? 내가 마케팅, 파이낸스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휴먼 리소스 이거 인사관리라는 건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인사관리라는 거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 한 97년도 정도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HR 막 이 붐이 일고 있었어요. 일단 사람을 많이 대해야 된대요.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야 된대요.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건 딱이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석사를 가게 된 거예요.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됐거든요. 20대 초반에 제가 초반. 석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. 내 할 일을 좀 찾았다라고 해서 내가 요거를 찾으면 한 10년 동안은 내 전공 안 바꾸고 여기만 공부할 수 있겠다. 이 일만 하겠다라고 저하고 제 스스로하고 약속을 했어요.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이런 걸 그때 하신 거구나. 사인이 이제 와가지고 10년 동안은 적어도 내가 안 바꾸겠다. 너를 버리지 않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제 30대까지 일을 그 일로 시작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주로 헤드헌팅. 네, 그 연장선상으로 사실 HR을 공부하고 나면 인사부서에 들어갈 수 있고요. 네, 거기서도 뭐 그 채용 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육 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헤드헌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컨설팅 회사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컨설팅 회사 들어갔어요. 고객 확보, 또 이제 인사 담당자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을 빠르게 볼 수 있잖아요. 컨설팅 회사 들어가면. 그래서 거기서 DB들을 다 확보를 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헤드헌팅을 하게 됐죠. 거기서 DB를 확보해가지고 회사를 차렸어. 그렇죠. 취업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. 야, 너 요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봐.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취업의 핵심이다. 이렇게 하면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. 3가지. 네, 3Y. 3Y. 첫 번째는 회사? 회사? 네. 왜 그 회사에 가고 싶니? 그렇죠. 뭐 회사 아무데나 가고 싶어요. 뭐 부처만 주세요. 뭐 이런. 그래서 우리 묻지마 지원 많이 하잖아요. 네. 학생들이.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. 오히려 그래서 더 잘 안 된다. 네.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딱 그 사람 한 사람만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.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. 100명을 다 조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놓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. 한 회사만 하더라도. 회사를 좀 알아야 된다. 네, 그래서 그 회사를 좀 정해놓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. 직무. 직무. 어떤 일을 하는가. 중요하죠. 네. 시켜만 주십시오.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요.
뭐 이렇게 부서를 자기가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집어서 거기에 지원해야 되고요. 근데 외국계에서나 이런 데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이제 그 잡 오프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전공을 한 사람 딱 이게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. 그 전공자들을 좀 더 우대하고 선호하는 경우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직무들을 오프닝들을 이제 해놓으니까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이 직무에 왜 지원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져요. 근데 한국에서들도 이제 사람들을 조금밖에 안 뽑다 보니까 딱 그 직무에 맞는 사람들만 뽑으려는 경향이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, 그 왜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지. 그걸 또 어필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. 그게 바로 지원 동기예요.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나의 강점과 단점. 내가 그래서 분석해서 내가 이 회사에 왜 꼭 필요하다. 왜 나인가? 그런 왜 거군요. 나를 뽑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꼭 어필을 해주고 와야 된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 요번 안 뽑으면 니네 회사가 아쉬울 거야 뭐 이런. 그렇죠. 사실은 지원자 굉장히 많잖아요.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자소서를 보거나 이러면 거의 비슷비슷해요. 이력서도 비슷비슷하죠. 학점 뭐 스펙 어디서 이렇게 좀 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. 근데 만약에 면접까지 갔다 그러면 면접에서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죠.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키 핵심 메시지가 너 이 회사 왜 오려고 그래? 딱 이랬을 때 뭐 때문에 이 회사에 꼭 오고 싶어요. 그럼 뭐 많은 회사가 있잖아.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 회사가 왜 다른가? 그리고 나한테 어필한 점이 무엇인가? 내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이 회사에서 잘해낼 수 있다. 이 직무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펼쳐놓고 와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 세 가지 분석.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, 왜 이 직무를 해야 되고, 왜 그런 것들, 나의 장점 이런 걸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. 들어간 다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중요하죠.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회사를 1년 안에 그만두고 그러죠. 맞아요. 뉴스 보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특히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하게. 커리어 관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려면 어떻게? 사실은 저는 여기 참 진짜 너무 답답한데요. 진짜 그 1년 안에 자기가 이 직무가 아니네요. 이 회사가 아니네요. 비전이 안 보여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 들어요. 그럼 경력이 나빠지는 거예요? 아니 그냥 무작정 내가 이 회사에 지원했다가 되니까 덜컹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,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, 예를 들어 그 내 장단점을 충분히 이제 그 어필해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라면 1년 이내에 나오고 싶은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. 그래서 무작정 지원하는 게 이게 서로 회사에도 마이너스고 나한테도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세 가지 분석이 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.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준비된 학생들만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. 헤드헌팅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네. 고객들이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고객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? 일단 스펙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네, 스펙이 네, 강하고 네. 뭐 학력부터 뭐 석사 이상 뭐 아니면 학교까지 어느 정도 뭐 해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랭귀지는 뭐 영어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중국까지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어느 대기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럼 뭐 10대 그룹이다 뭐 30대 그룹이다 뭐 이 정도까지도 오고요 아니면 또 외국계 기업에 이러이러이러한 회사의 출신을 원한다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좀 이제 그 회사에서 특별하게 이런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안 찾고 외부에다가 돈을 내면서 찾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이 찾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찾을 때 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. 좀 찾기가. 일단 어느 회사라도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.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. 놀면 안 돼. 놀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에 해당이 안 추천하기가 조금 미안하죠. 죄송하죠.
있지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비싼 돈 주고 저희 수수료 내면서 스카우트 해가는데 놀고 있는 사람 집에서 한 6개월 노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추천하기는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. 일단 어느 회사를 정말 다니고 성실하게 있어야 된다. 일을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어야 다니고 되는 게 있어야 첫 된다. 번째고 거기서도 성과가 좋아야죠. 성과를 지금 있는 회사에서 잘 내. 그러니까 내고 지금 있어요. 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뭐 나 이 회사 그만둘 거야 그러면서 대충 일하고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안 좋아지고 그 상사라든지 누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겠어요. 그러네 생각해보니까.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 회사라도 내 할 일은 충분히 다 하고 있어라. 근데 보통 이제 헤드헌터들이 콜을 할 때는 3년 차 정도 됐을 때 일단은 처음에 입사해서 3년은 무조건 한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. 그러면 제일 베스트. 그게 가장 좋은 경우. 한 1년 차 정도부터 막 헤드헌터들이 막 연락이 오는 때가 있어요. 근데 뭐 정말 보고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가시는 거죠.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한 3년 정도 내가 여기서 한번 기본을 닫겠다.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. 그리고 이직을 한번 잘 정말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을 때.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계속 이제 이 3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좀 자기 커리어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. 뭔가 커리어를 좀 키워나가야 되는데 3년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승진의 기회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뭔가 점프할 기회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한 번씩 봐야 되죠. 그 베니핏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점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. 설계를 기본적으로 좀 잘 해야겠네요. 그렇죠?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뭐 꼭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내가 이때쯤 한번 가야 되겠다. 그리고 그때 만약에 좋은 기회가 오면 잡는 게 또 나쁘지 않죠. 직장생활 잘 해내시는 분은 좀 이게 좀 다르더라. 그런 게 좀 있을까요? 그래서 그것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제가 책을 냈잖아요. 공통점. 네.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. 제가 그런 분들의 공통점들을 한 4분야로 좀 나눠봤어요.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, 뭐 또 스타일, 뭐 워크, 라이프, 뭐 이렇게 4분야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. 일단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보면은 그분들은요, 잘 빈말을 하지 않더라고요. 사람은 좀 빈말해야지 좀 재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? 굉장히 없어 보여요, 빈말하면. 없어 보인다. 내 지금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? 그런 거 있잖아요. 야, 오랜만이야, 박 박사.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.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. 제가 원래 좀 많이 그러는데.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. 박 박사 오랜만이야. 그러면은, 언제 시간 돼? 우리 식사 한번 해야지. 그러면 바로 다이어리를 꺼내시는 거예요. 언제 시간 돼? 진짜 마음에 있으니까. 그렇죠.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시간과 약속을 정해놓는 거예요. 그리고는 그 하루 전날이나 이랬을 때 변동 없지? 그리고 우리 그날 그렇죠. 그 2시에 만나는 거 그렇게 합시다.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뢰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든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빈말은 아니야라는 이런 게 딱 뇌리에 박히잖아요. 그래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. 스타일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요즘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스타일은 옷 입는 거. 그렇죠. 네,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 머리? 뭐 책상 풍경도 하나의 뭐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왜냐하면 책상이라는 건 사실은 개인 공간이 아니고 공공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죠. 회사의 책상은. 회사의 책상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. 다른 사람들도 보는 그런 공간이다. 우리 사장님이 딱 지나가시다 보시잖아요. 진짜 디테일하구나. 그럼요. 근데 사장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제 책상에 무슨 책이 있나? 책상 어떻게 하고 다니나 이런 것들까지 보시거든요. 저도 그래요. 근데 책상 위에 뭐 이직하기 뭐 이따위 책이 있으면 저 자식이 지금 저거 딴 생각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관심 있다.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적도 괜히 그냥 갖다 꽂아놓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. 이런 관리까지 놓치지 않더라. 그런 분들은. 야,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?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요? 직장 생활을. 그 피곤한 게 성과를 내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내 이미지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. 그런 디테일함까지도 놓치지 않더라. 옷도 잘 입고.
옷도 잘 입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저는 약간 남성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세요. 그렇잖아요. 박사님만 해도 요즘 굉장히 신경 쓰시잖아요. 아니,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남자들이 좀 놓치고 있는 디테일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끝을 관리하라. 예를 들면 손톱이라든지, 아, 손톱 끝, 뭐 예를 들어 뭐 구두라든지, 네, 뭐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벨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. 자기가 뭐 손톱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건 내 마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대를 위한 거예요.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니까.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상대를 배려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뭐 이제 구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옷 같은 거 웬만하면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데 구두가 깔끔한가, 깔끔하지 않는가,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영국 신사들은 사실은 뭐 이제 옷도 중요하지만 구두가 깔끔한가 아닌가로 정말 신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했다고 해요. 내가 옛날에 어떤 컨설팅 회사의 사장님 만나러 갔었었는데 그 방에 한쪽에 구두가 이따만큼 있는 건 남자분인데 맞아.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구두가 많나요?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거기 옆에 있는 부장님이 남자는 뭐 구두가 뭐 어쩌고 막 한자도 얘기하는데 그런가 싶었는데 네. 그런 디테일을 갖고 있는 거구나. 사실은 옷을 아무리 멋있게 입어도요 구두가 이렇게 되게 오래되고 낡고 막 이러면 조금 뭐가 잘못됐나? 뭐 바쁘셨나? 막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. 세 번째는 워크 뭐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워크하고 네 번째는 라이프. 근데 워크에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것들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몰래 일한다? 뭐 이런 게 굉장히 특이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몰래 일한다? 네. 몰래 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죽어라 열심히 막 밤새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성과가 안 나와.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밤에 죽어라고 막 하는 거야. 새벽 3시, 4시 일어나고 일 다 해. 그리고 아침에 와갖고 쓱 아침에 일을 다 해. 그다음에 점심 때부터는 슬슬 널널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. 옆에 잘 되고 있나도 좀 참견도 하고, 뭐 이제 그때 화합도 하고 이러면서 새벽에 다 남 몰래 일을 하더라고요.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했던 이유랑 똑같은 것 같았어요. 또 한편으로 보면 이미지를 이미지 사람들한테 메이킹을 가는 하는 거죠. 거네요. 좀 스마트한 사람으로, 뭔가 빠릿빠릿한 사람으로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. 라이프는 뭐가 중요할까요? 라이프 요즘에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. 사생활 관리? 사생활 관리? 네.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뭔가 엄청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냥 회사 일만 열심히. 회사 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거는 이제 올드 패션, 올드 올드 스타일. 올드 스타일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크라이프 밸런스, 워라벨이라고 하죠.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네, 그래서 그것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사생활 관리예요. 사생활 관리. 네, 여기 뭐 사내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슈 많이 되잖아요. 뭐 뉴스에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. 여자 문제가 막 복잡해. 여자 문제라든지 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뭐 출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평판조회 하잖아요. 이직할 때 평판조회라는 걸 하는데 그때 뭐 가감없이 다 드러나요. 동료들이 다 얘기해주고요. 전 직장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다 다 얘기해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관리는 해야 된다. 그리고 실력보다 이제 앞으로는 평판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거다. 평판이 더 중요하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스펙을 쭉 보는 것도 체크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스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. 항상 물어보죠, 저는. 항상 레퍼런스 책이라는 걸 하는데 평판조회 하는데 일은 사실 다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요. 일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느낀다. 신입사원도 물론이지만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정도 수준이 되면 비슷하지 않겠어요? 뭐 그닥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. 이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 사람은 성과를 잘 내요. 그런 게 특별하게 없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. 아까 말한 대로 뭐 협력은 잘 되는지, 뭐 혼자 또 나대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 가지 평판조회를 할 때 사생활 부분이 요즘에는 시니어가 될수록 임원분들은 더 중요해지거든요. 사생활. 네. 사생활 관리를 해라.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? 그럼요. 몰래 하든가. 들키지 말던가. 근데 안 들킬 수가 없죠. 세상에 요즘에는 너무 또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사니까. 야,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.
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, 그 취업서부터 커리어 관리 그리고 성공하는 남자까지. 네. 성공하는 리더까지. 네.